자, 그래서 이제 한국의 상황. 조원진 또 나오죠. 조원진 보세요. 지방분권 강화 4대 공약 발표. 예? 이게 2017년 4월 25일 날 나온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응? 조원진이 지방분권을 왜 강화시키려고 할까? 조원진은 왜 중국 동포청을 만들려고 했을까? 조원진은 왜 중국 동포의 권익을 올리는 법안을 만들었을까?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래놓고 미국 사람이랑 악수 한번 했다고 칩니다. 어디다 대고 그런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이런 법안은 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시제가 만들어지는데 자금을 지원했을까요? 이런 게 문제 아닌가? 이런 거? 이런 게 친중이라는 근거 아닌가요? 응? 저쪽에서 친미라는 근거는 그거예요. 미국에 갔었다. 미국의 기자랑 인터뷰했다. 응? 미국의 해리슨 대사랑 악수했다. 고로 친미다. 나는 친중이라는 근거가 이런 겁니다. 재외 동포청을 만들려고 했다. 조선족의 동포의 권익을 증진시킨다고 이야기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근데 문제는 뭐다? 그거를 요청하는 조선족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만나서 아까 중국 귀환 동포 그 권익 특위 이런 거에서 뭘 얘기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중국 귀환 동포의 권익을 증진시켜달라. 즉 투표권도 달라.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위예요. 근데 왜 조원진은 지중이라면서 이런 짓을 돕지요? 우파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지금 내 거를 보는 맛쪽 애들이 있을 텐데 왜 맛쪽 애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단한 이런 발구의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조원진은 왜 지방분권 4대 공약 발표를 불과 2년 전에 했습니까? 이거 2010년 4월 25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때 아닌가? 박근혜도 탄핵되고 좀 애매한 시기, 이때예요. 얘는 이때도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응? 네. 그리고 변희재 씨는 조원진이가 그 친중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끝까지 나가지 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합니까? 이렇게 어디 갔어? 이렇게 이거는 너무 비굴한 거 아니에요? 타블렛 PC를 조사해주기 때문에 조원진이가 간첩일지도 모르는 거를 덮고 가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왜? 간첩과 협력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도 저한테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었어요. 수개표를 하는 사람. 수개표 관련된 무슨 시민단체래요. 그러면서 오늘 저한테 전화 오더니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조원재 의원이 수개표 그거 하는 거를 찬성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김 박사님도 오셔갖고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걸 해주세요. 오케이. 할 수 있지.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수개표는 저도 찬성한다.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무엇이냐? 친중 정치는 빠져야 된다. 여기서 왜 조원진 의원이 나와요? 내가 그랬다고. 왜 하필이면 조원진이야? 다른 사람 많잖아. 왜냐? 그 논리가 무엇이었느냐? 제 그 출사표 영상을 봤나 봐. 뭐냐면은 후보를 단일화시키자예요. 후보를. 근데 이건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자유한국당이 먹을 수 있는 구역은 먹게끔 냅두고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 없는 선거구역에 우리가 아는 반중친미 신생 우파 정당이 후보를 내갖고 거기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가지고 그 정당의 의석수를 확보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둘을 합쳐가지고 연대를 하게 되면 의석수를 적어도 최소한 50%라도 맞춰야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좌파들이 하려는 지방분권을 막을 수 있다. 라는 게 제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경북일보. 조원진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조원진 의원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 이걸 보라니까. 그래가지고 지방분권을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애국당, 지금 우리공화당인가? 걔네들이 지금 뭐 하는입니까? 이번에 공천 못 받으면 나오는 떨거지들, 이런 애들을 대량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십시오. 공천을 못 받아 나온 떨거지들이 우리 애국당 가겠죠. 왜? 지는 국회의원 뺐지 죽어도 달아야겠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하느냐? 황교안 총리 지금 거의 종이호랑이인 거 아시죠? 힘없는 거. 힘없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개혁을 한다는 소리는 기존의 그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을 제거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혁신이 되지.
기존에 좀 오래된 사람들 내쫓고 새로운 피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개혁 아니에요? 그 개혁을 해야 그나마 선거도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다? 그렇게 해서 혁신을 한다고 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빼고 새로운 사람을 공천을 줬더니 그 공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죄다 우리 공화당으로 가서 공천을 받아버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혁신을 해서 국회의원을 만들려는 지역구와 거기서 쫓겨난 애들이 우리 공화당으로 가서 공천을 받고 나오는 선거구는 겹쳐질까요? 안 겹쳐질까요? 겹쳐지지. 자기가 나왔던 선거구에서 다시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 혁신을 하려는 국회의원이 나오려는 선거구역과 자유한국당에서 야 얘네들은 너무 낡아서 안 돼라고 쫓아냈던 애들이 우리 공화당 이름으로 다시 그 선거구에 나가면 선거가 겹쳐진다니까. 그러면 서로 싸워갖고 둘 다 공멸하는 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말이 맞을걸?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자유한국당을 그렇게 꼭 좋아하진 않지만은 자유한국당 지금 무너뜨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이 우리 공화당은 되면 안 된다. 근데 얘들 지금 어떤 2차 꼼수를 쓰냐? 그래서 바로 수개표를 찬성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보수의 우파 정치인으로 공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그 나온 사람들만이 우파 후보로 공증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선거구에 겹치지 않게 단일 후보로 내세우겠다요. 근데 그거를 조원진이 찬성했다예요. 근데 이제 여보쇼 그거는 말이 안 된다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 친중 정치인을 제거한 상태에서 우파 후보의 지역구가 겹치지 않게 선거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선행 조건은 무엇이다? 친중 정치인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구역이 겹치지 않게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파 정권이 생겼을 때 친중 우파가 아닌 반중 친미 우파가 생깁니다. 그래야 트럼프 행정부와 공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뭐다? 우파 통합이 아니라 먼저 내부적으로 숨어있는 친중 정치인들을 걸러내는 게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아주 개지랄을 떠는 거예요. 그냥 막 응? 해고 내세요. 아니 아저씨 나세요. 나는 당신이 한 얘기 지금 10분 동안 들어줬잖아. 그럼 이제 나도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말을 해보세요. 해고 내세요. 친중 정치를 제가 해야 돼. 또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당신의 말을 들어줬는데 당신은 왜 나이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아? 그랬더니 뭐 민주당을 없애야 되죠. 그래서 아 누가 민주당 제거하지 말지. 민주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친중 정치인이 있고 우파 내에도 친중 정치인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홍콩에 캐리랑 홍콩 시장을 다른 시장으로 친중 시장으로 바꾸는 것과 뭐가 달라? 바뀌는 게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중 정치인을 제거한 다음에 수개표 선거를 해야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대표가 나오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나오고 그래야 우리나라와 미국과 공조해가지고 북한의 핵 개발도 저지할 수 있고 경제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아예 이 얘기를 말을 못하게 계속 지 얘기만 떠드는 거야. 그러더니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라고. 아, 애국 땅꾸락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왠지 아세요? 제가 거기 가서 사인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 나중에 그걸로 시비 잡죠. 아니 김 박사 그때 그렇게 해서 찬성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말 바꿔?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작전에 속아 넘어갈 것 같아? 응?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추접하죠? 예. 그래서 내가 한번 반중 정치인 제거를 얘기해 본 거예요. 역시나 맛쪽 애들은 반중이란 말에 반응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소금이라는 단어를 반중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아주 반중 얘기만 나왔다면 발작을 하더라고, 발작을. 자, 그리고 그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던 시점에 존 볼턴이 몽골에 가 있었습니다. 이걸 갖고 또 뭐 존 볼턴이 또 권력에서 밀려나서 쫓겨났다 개소리 하는데 천만의 만만입니다. 몽골은 전략적으로 무지무지 중요한 지역입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박사학위를 졸업하지 않고 몽골을 갔던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몽골이 중국을 견제 분할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키메이커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했던 4대 전략 포인트 국가 중에 몽골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제가 몽골에 가서 5년을 더 있었어요. 박사학위를 딸 때. 왜? 그만큼 몽골은 중요한 나라니까. 그래서 몽골에 있으면서 울란바토르 다이얼로그라는 저는 진짜 그 학생 신분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울란바토르 다이얼로그. 그 검색하면 거기 참가한 포럼 저널들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다 정부기관 사람들이에요. 정부기관. 저만 민간인 신분으로 갔어요. 그것도 민간인 학생 신분으로. 아, 대단한 거죠. 네, 3번 정도 참가했어. 아, 2번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랬었다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도 거기에서 나왔던 주요 포인트가 뭐냐? 중국의 일대를 어떻게 막느냐 했어요. 저 그때 방송 PPT 잘해가지고 엄청 인기 많았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그리고 저 몽골 TV에 인터뷰까지 했어요. 한국인 대표로. 내가 이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다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몽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몽골이 중국의 후방에 있는 강력한 친미 국가예요. 친미 국가가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친미 국가가 됐을 때 중국을 견제하기 굉장히 좋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년 몽골에서는 미국과, 그러니까 미몽 합동 훈련이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몽골 군복이 어쩜 이렇게 미군 군복이랑 닮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같은 군대처럼 보일 정도로 군복이 똑같습니다. 디자인이. 존 볼턴이 몽골을 가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 거는 시진핑이를 견제하는 겁니다. 시진핑이가 평양 가서 김정은 만났잖아요. 그거에 대한 카운트로서 트럼프가 김정은 만난 거거든. 그와 동시에 뭘 했다? 존 볼턴. 대표적인 반중주의자잖아요. 바로 몽골을 간 거예요. 바로 뭐다? 중국의 후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거라고. 좀 제대로 분석을 해야지. 무슨 얘기를 했을지 눈앞에 원하죠. 예. 여기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기 자기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죠. 잠깐, 그러고 보니까 7월이네. 한번 인터넷 검색해봐야겠다. 울란바토르 다이얼로그가 또 열렸는지 아니면 열릴 것인지.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존 볼턴이 가면은 갈 군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딘지 전 알아. 네, 거기 갔을 거야 아마.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외교를 했고, 그때 우리 병신들은 뭘 했느냐? 3, 4년 후에 강화도에서 기차 타고 중국 지린성이 방문이 가능하답니다. 족가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 안 열립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병신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뭐예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불이 났답니다. 큰일 났네. 이렇게 됐으니 중국 애들이 짓는 이제 제철소에서 이제 우리 철강 수입해야겠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포항제철소 고로 멈추게 한 거 환경단체, 좌파단체죠? 근데 우리나라 환경 좌파단체 그린피스 대표 누굽니까? 중국인. 아시겠어요? 이게 그림이 보이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이 우리나라 국가기관 산업인 철강산업을 가동 정지하게 압력을 넣습니다. 환경단체가. 근데 얘네들이 대표가 중국인이야. 한국인도 아니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광화문과 서울역을 장악하고 지금 점점 다른 조그만 태극기 부대를 다 독식하면서 지금 완전히 그냥 거대화되고 있는 우리 공화당. 얘네들 친중 의혹이 있죠. 왜? 조원진이가 여시제를 만드는데 자금을 제공했으니까. 이런 식의 개입 의혹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친중의 냄새가 곳곳에 나고 있죠,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우고 있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중국이 베이징 시내에서 삼성, 현대 광고판을 다 철거했다는데 찍소리도 안 해요. 어떻게 된 거야? 중국에서 공부해왔던 지중 정치인, 지중 지식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중국의 이러한 폭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중국에 대해서 공부했다며, 알기 위해서. 그래서 지중파라며.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이게 정호성 같이 개념 없는 이런 좌파 배우들은, 난민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하고 개소리 떨고, 그 난민이 어떤 놈인지 알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제가 민병희 시사 포커스 뉴스에, 방송 출연했을 때도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부인이 중국 한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어요. 국제결혼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한국이 경제 성장하니까 혼혈되는 건 피할 수 없다. 외국인들 많이 오니까 먹고 살려고. 다문화 받아들일 수 있다. 단 그 외국인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에 동화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된다 해요. 한국에 왔으면 한국식으로 살라 해요. 여기는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라야 되듯이. 근데 그걸 거부한다? 그런 외국인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중국에서 뭘 배웠건 상관없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세뇌가 돼서 고구려를 중국사라고 얘기하는 건 한국의 국적 귀화를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된다예요. 그게 조선족이 됐든 한족이 됐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고 고조선은 한국의 역사예요. 백제도 지금 중국사라고 우기는데 천만에 만만해. 백제도 대한민국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역사 인식에 바꿔야 되고 한국어를 배우고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면 그 외국인은 절대 국적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기환 중국 동포 권익 그러한 마음을 가진 외국인은 보호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한국인으로 살지 않겠다는데 뭔 놈의 권익이야. 어? 한국인으로서 살겠다고 했을 때 그 권익을 보호하는 거지. 한국인으로 살지 않고 평생 죽을 때까지 중국인으로 살고 지가 난 자식까지 중국인으로 만들겠다는데 왜 권익을 보호해야 돼? 어? 말도 안 되지. 근데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조원진 의원은 도대체 정체성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에? 자, 이 조원진이 또 웃긴 거였어요. 광화문에 몽골 텐트 친답니다. 몽골은 나의 트레이드 마크라니까 조원진 의원 이러면 반칙이지. 어? 왜 몽골을 자꾸 건드려? 몽골은 내 거라니까. 내가 몽골 박사잖아. 어? 조원진이가 몽골 의원인가? 아니 왜 나의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뺏어가려고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몽골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디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디스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반중 집회 때 몽골 음악 쓸 거예요. 당신네들이 몽골 천막 치고 찢는 퍼포먼스를 한다면 나는 몽골 음악 들고 징기스칸이 어떻게 중국을 이게 족쳐갖고 뺏었는지를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반중으로 나갈 겁니다. 이 사람은 몽골을 이용해서 친중을 하려 하지만 저는 몽골을 이용해서 반중을 할 겁니다. 몽골 한센 몽골 지사 그 대표이사는 조원진 그 여동생인가 뭔가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조원진이랑 관련이 있잖아.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몽골을 가서 친중을 할 행위를 합니까? 저는 몽골을 가서 반중을 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똑같은 데를 가도 이 멘탈리티가 어디냐에 따라서 역시 방향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 중국 공산당 당기와 정책 협약을 맺겠다는 양정철. 야, 생긴 것도 짱기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왜 중국 정보기관과 협력을 합니까? 미쳤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얘기한 문재인 친중 정권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 공화당은 이 짓을 안 할까? 우리 공화당은 왜? 친중이니까 이 짓 하는 거예요. 친중이니까. 자, 그럼 보세요. 중국 공산당 당교와 만약에 우파 정권이 협력을 한다 하면은 북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왜? 중국 공산당이 북한 견제하는 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들 같이 좁은 의미의 반공 사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김정은 개새끼, 북한 빨갱이 이 얘기만 하기 때문에 중국 당교 애들과 우파 정권이 협력해서 북한 견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중국은 견제 못합니다. 왜? 얘네들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중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패권 경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중국 당교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안 느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미국한테 귀시자되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친중 정권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외 없다니까 그러네. 이걸 알아야지. 아직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개소리를 한다면은 그냥 그 사람은 화교이거나 조선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거 다 근거예요, 근거. 이거 심각하다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중 집회를 못하게 하고 반중 집회하는 거에 분위기가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변 개지랄 발작을 다 떱니다. 하지만 저희는 할 거예요. 이번 11월 13일 날은 너무 성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안 돼서 못하는 것 뿐이지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왜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반중 집회를 잘해야 됩니다. 물론 예전에 2번 정도 했지만은 그때는 저희가 조직적으로 잘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잘 하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한숨 고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우리가 하려는 반중 집회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반중 집회에 사람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 영상도 만들고 뭐 할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날짜도 공지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옷들도 입고 하면서 많이
그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보이죠? 여기 이거 늑대 옷. 이번에 우리 집회 때 입을 거예요. 예. 저희 스태프들은 다 이 옷을 입을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유튜버들 왔던 애들한테도 이번에 이거 다 지급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방송할 때 꼭 이 옷을 입고 방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익 늑대를 입은 사람들은 반중 친미를 동참하겠다는 일종의 우리끼리의 어떤 메시지, 암호라고 보기 때문에 방송할 때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우리의 반중 친미 노선에 가담한 걸로, 동참하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회에 나오신 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세요. 저희가 공짜로 못 드립니다. 왜? 저희가 돈이 딸려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짜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면 입으시고, 여기 보이죠? 국익. 그래서 우리가 국익 늑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국익을 우선주의로 한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입고 이런 활동을 할 거니까 많은 동참과 그 다음에 반중 친미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희들은 지금 욕심 같아서는 매주 토요일 날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왜? 7월 13일 한 번 집회하고 그 다음 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속성을 못 갖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히 조직이 만들어지고 팀이 구성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반중 친미한다고 발을 빼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저희 아시잖아요. 백도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거니까 넓은 이해를 바라시고, 오늘 그레이트 게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지금 식사를 못했어요. 아까 우리 그 홍콩에서 오신 분도. 그래서 마스크팩맨도 밥을 먹여야 되니까 빨리 끝내고 저희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방송 이걸로 마칠 테니까, 그 7월 13일 반중 집회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8월 초에 할 거예요. 그때 다시 공지 나가니까 숙지하시고 갑자기 나오셔갖고 나중에 왜 집회 없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7월 13일 날 강의는 있어요. 아시죠? 제 그 마고시당 강의는 있고 집회는 없는 겁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